사람은 누구나 자식에 대한 사랑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자식에게 하지 말아야 할 습관 5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더욱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지나친 간섭입니다. 우리는 자식이 직접 밟고 나아가야 할 길을 뚜렷하게 알고 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의 것이기에 저마다 다른 경험과 선택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가정에서는 자녀가 취업을 위해 오래 고민하고 있었지만 부모님은 빨리 정해주기를 원해서 여러 차례 직접 취업 정보를 찾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간섭은 자식에게 자신감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기대입니다. 우리는 자식이 대단한 성과를 내기를 바라며 때때로 그 기대가 과중해질 수 있습니다. 한 부모님께서는 자녀가 유망한 직업을 선택하기를 바라며 여러 번의 비교를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는 자신의 선택이 아닌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만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이해하고 그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습관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했던 작은 말들이 쌓여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못해? 라는 말은 순간의 감정이지만 자식의 자기 존중감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피드백이 아닌 비판만이 자식의 마음에 남아 그들이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로서 이제는 긍정의 언어로 아이들의 마음을 격려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상대적인 비교입니다. 다른 친구들과 자주 비교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어느 가정에서는 자녀가 잘하는 과목을 친구와 비교해 내 친구는 이 과목에서 A를 받았잖아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자식에게 자존감 저하를 초래하고 타인의 기준에 맞추어 자신을 평가하게 만듭니다. 자식이 가진 고유의 장점을 찾아 칭찬해주고 그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응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의 비밀을 쉽게 누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해도 자식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합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녀가 사적인 이야기로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 정보를 친구들 또는 다른 친척에게 쉽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자식의 신뢰를 깨고 그들이 마음속 깊은 이야기조차 나누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비밀은 신뢰의 언어이며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처럼 자식에게 하지 말아야 할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 습관들을 내려놓고 서로를 이해하며 지지하는 모습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부모로서 자식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지 고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식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 그때마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랑이 자식에게 주어지는 방법입니다. 불필요한 스트레스나 부담을 줄이는 대신 그들이 편안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부모가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항상 자식과의 소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원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새로운 친구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깊게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다면 자녀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자식을 키우는 과정은 우리에게도 많은 배움이 있는 시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가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통해 더욱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로서 겸손함과 이해력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때로는 자식이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한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찰은 나중에 그들이 필요할 때 적절한 조언을 주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그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들의 의견을 묻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책임감을 기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적절한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 부모가 직접 미래를 설계하기보다는 그들의 선택을 지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가 가르침을 주고 조언을 하더라도 그 진로 결정의 주체는 자식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식과 어떤 가치를 공유할지에 대해서도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자녀에게 어떤 가치관을 주입할지에 대한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가치가 자식에게 반드시 맞아떨어지지 않더라도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가치를 공유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이 선택한 길을 따라가면서 그들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그들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자식과의 관계는 단순한 명령이나 지시가 아닌 상호 신뢰와 존중의 바탕에서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본보기로 삼고 자라는 존재이기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느냐는 그들의 자아 형성에도 여러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로서 우리도 먼저 변화해야 하며 자식에게 긍정적인 모델이 되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식에게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은 그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가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사랑의 언어로 자녀에게 다가가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가 자아도취에 빠져 자식을 올가매는 대신 그들에게 자유로운 정신적 공간을 제공하는 것, 그들이 꿈꿀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부모는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나중에 자식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발전시키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성인이 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식과 나누고 싶은 것, 그리고 바라보는 미래를 한 번 더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자식의 손을 놓지 않되 서로의 삶을 함께할 수 있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자식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자식이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제는 그동안 이야기한 점들을 바탕으로 더욱 나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몇 가지 추가적인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통의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대화가 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에 그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자식의 감정적인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 시간을 활용해 각자의 하루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식은 스스로를 표현하고 부모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관심을 표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자식에게 본인의 생각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며 동시에 부모와의 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자식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때때로 자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고민을 소외시킬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는 그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그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네가 고민하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해줘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의 고민에 대해 비판보다는 공감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자식이 감정을 표현하고 동시에 부모와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더불어 긍정적인 피드백을 더욱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식이 노력한 결과나 성과에 대해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그들이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간혹 우리는 자식에게 작은 성과에도 칭찬을 아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자식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스스로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식이 조금만 노력했더라도 그들의 노력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식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특정한 분야에 대해 관심을 보인다면 관련 도서를 읽거나 다큐멘터리를 함께 시청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자식은 스스로의 관심과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으며 부모 역시 그들의 열망을 지원해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면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한편 자식이 힘들어할 때는 그들에게 필요한 지지를 제공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과정에서 자녀는 때때로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부모는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함께 앉아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지 라는 말로 그들이 힘내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식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장기적인 목표를 이야기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자식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이 크지만 그들에게 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해줌으로써 더 큰 그림을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목표는 단기적인 성과가 아닌 인생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공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가 성장하는 동안 어떤 분야에서 행복할지를 함께 고민해보자는 식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자식이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은 상호작용과 신뢰의 연속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은 단순히 자식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을 넘어 그들의 선택과 감정을 존중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자식이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도록 돕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신뢰와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모델이 되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자식과 함께 나아가는 이 여정을 통해 우리 부모도 배우고 성장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부모로서 우리는 자식의 미래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식의 뜻을 존중하고 그들이 원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때로는 보호하고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지나쳐 자식의 삶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성장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독립적인 존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모델이 되어주기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를 가르쳐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스스로 그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행동을 관찰하며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와 생활 습관이 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일상의 작은 일에서도 정직함과 성실함을 보여준다면 자식은 그러한 가치를 몸에 익힐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원하는 모습이 있다면 먼저 스스로가 그 모습이 되어주는 것이 의미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자식의 성취가 아닌 그들의 노력을 칭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성과에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수고와 노력을 함께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그 모습이 멋져 라는 말 한마디는
자식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성과가 곧 모든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지나친 경쟁 압박에서 벗어나 보다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자식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식이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더 큰 신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지의 환경 속에서 자식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의 세계에 대한 이해 역시 중요합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자식이 처해 있는 환경도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어려움이나 기대감, 그리고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 등은 부모 세대와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모습은 자식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꺼낼 때 진정으로 그들의 목소리에 집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통하고 감정을 나누는 것은 부모와 자식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격려와 지지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감정을 나누고 추억을 쌓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즐거움과 슬픔이 서로 나누어질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루어야 할 점은 결국 이 모든 과정들이 자식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험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우리가 보여주는 태도와 사랑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지지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것이 자식의 행복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부모로서의 여정은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더 나은 부모가 되기 위한 고민은 언제나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의견이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며 더 나은 관계를 위해 서로 격려합시다.